안녕하세요. 빅원입니다. 오늘은 이 타버터의 세 번째 영상인데요. 첫 번째는 어떤 타버터의 종류라든지 또 타버터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었고,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타버터를 이제 운영하기에 어떤 적합한 이런 태클들, 뭐 로드나 릴,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. 그 이제 오늘은 이 타버터를 이제 실제 사용을 하기에 좀 적합한 시간대라든지 타버터가 또 잘 먹힐 만한 그런 장소들, 이런 포인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. 뭐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냥 참고 정도만 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이 타버터 같은 경우에 그 시간대를 좀 말씀을 드리면, 오전 피딩 해가지고 많이 이제 아침 일찍 막 출조를 하시잖아요.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뭐 5시만 돼도 이제 해가 좀 떠오르고 육안으로 다 확인되는, 그렇게 이제 해가 굉장히 길어졌는데, 오히려 그 오전 피딩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막 여기저기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더 타버터가 또 잘 안 먹혀요. 예. 현재 베이트 피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타버터를 때리는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때는 오히려 다른 이제 루어들을 사용을 하시고, 오히려 조금 더 일찍 도착을 하시는 거죠. 한 새벽 4시쯤. 어떤 지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육안으로 좀 확인이 좀 될랑말랑 뭐 요런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근데 그런 시간대 이제 그 타버터를 먼저 한번 좀 운용을 해보시면 그런 경계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덜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 좀 운용을 하시는 것도 꽤 괜찮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반대적으로 이제 저녁 피딩, 저녁 피딩이 또 되는 시간이 또 끝난. 그래서 이제 요즘은 보통 한 8시 정도 해가 좀 이게 떨어지죠. 그렇게 해서 이제 한 8시 반이나 9시 정도. 야간 낚시인데, 그런 때 또 이 타버터를 운용을 하시면 야간에 굉장히 또 이 타버터가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. 아무래도 야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계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거든요. 그러면 뭐 이제 그 타버터를 정말 그 무조건 깜깜할 때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꼭 그렇지는 않고요. 그 타버터가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잘 먹힐 만한 시간대가 있는데, 햇빛이 정말 많이 쬐는, 그리고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 오후 2, 3시 정도 굉장히 덥잖아요. 수온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좀 올라오는 그런 이제 시간대고, 피딩도 이미 끝난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베스들이 커버라든지 아니면 뭐 지형지물 뭐 이런 데 이렇게 은신해 있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. 이거는 뭐 저수지나 어떤 필드마다 좀 어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, 그 칠곡지 같은 경우에를 제가 갔을 때, 칠곡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평지형 저수지라서 수심이, 거기는 물을 거의 빼질 않았거든요.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심이 굉장히 낮고, 그 수심이 낮기 때문에 이제 수온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죠. 그래서 그 칠곡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상류를 가보면 뭐 그 전라도를 보는 것 같아요. 정말 마름이 어느 정도는 진짜 이렇게 그 거의 떼짱 수준으로 상류에는 빽빽하게 있는 그런 구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 이제 그런 이제 커버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저수지라면, 그 오후에 그렇게 햇빛이 쨍쨍 찌는 그런 시간대에 그 커버가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이제 이 커버 주변 쪽으로 해서 타버터를 또 운영을 하시고, 심지어는 커버가 많다. 그러면 이제 뭐 그 섀도움을 통해서 이제 버징도 뭐 실제 이렇게 해도 무방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런 데를 꼭 이제 노리시고, 평지형 저수지가 아닌 이제 계곡형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수온이 오르는 게 더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면은 또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어떤 그 구조물이죠. 그래서 보통은 저수지의 어떤 채널이라든지 뭐그 험프나 이런 지형을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아요. 그 저수지를 진짜 몇 년 동안 이렇게 낚시를 좀 해보신 분이라면 물론 이제 그 어떤 지형이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데,
그 일반적인 그 저수지에서 정말 그 뭐 채널 여기가 채널이고 여기가 험프고 이거를 찾기는 정말 그 어렵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인공적인 어떤 지형지물, 예, 그런 거를 좀 찾아서 그 공략을 하시면 되게 좋은데, 그 인공적인 어떤 그런 지형 그 구조물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수상좌대죠. 예, 수상좌대. 예. 그 수상좌대는 얘가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그런 좌대잖아요. 예. 그렇다 보니까 거기 그 밑쪽은 예, 그늘이 지는 예, 그런 상태예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수초 커버 마치 그런 것처럼 밑에는 이제 그늘이 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이제 베스들이 은신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수상 좌대 같은 게 있으면 그 주변에 한번 또 타버터를 꼭 그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운용을 한번 해보세요. 아, 물론 그 좌대에서 사람이 없다는 전제하에, 그죠? 대낚시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타버터를 던질 수는 없잖아요. 예. 그 이 지금 좌대가 비었다. 그럴 경우에는 한번 꼭 예, 그런 경우에는 한번 운용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또 좋고요. 보통 저수지들이 우리나라 저수지들 보면 제방이 있고, 그죠? 제방이 있고 취수탑이 있고, 그다음에 뭐 제방 옆쪽으로는 이제 물을 빼는 이런 수문이 있고, 예.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막다른 골목인 거죠. 예. 뭔가가 이렇게 막혀 있는 예, 그런 곳. 예. 저수지에서는 그래서 이런 제방이라든지 뭐 수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꼭 한번 타버터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그런 이제 포인트고요. 그 보통 이제 저수지 말고 이제 그 보통 담수라고 그러죠. 예, 담수.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대우만이나 뭐 이런 부분들. 그리고 이제 평택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딱히 이렇게 어떤 스트럭처라든지 뭐 이런 그런 지형지물에 은신해 있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. 보통 이제 베스들이 은신해 있는 그런 장소가 보면은 이제 옆에 사이드에 그 석축인 거죠, 석축. 예. 그 석축이 저수지에서의 어떤 그 석축하고는 좀 개념이 많이 달라요. 예. 저수지의 석축은 보통은 취수탑이 옆에 있고 그 물을 가장 그 밑에 그 난인 거잖아요. 예. 거기 어떤 그 워낙 수심이 깊은 예, 그런 곳이다라고 하면 평택호 아마 그 아실 거예요. 그 철탑 있죠. 예. 그런 곳들. 예. 그리고 그 옆에 사이드에 보면 또 이렇게 그 석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예, 그런 어떤 인공적인 스트럭처죠. 예, 그런 것도 꼭 이제 지나치지 마시고 그런 그 철탑 주변 그리고 이 석축 이런 부분에서도 꼭 그 뭐 타버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운용을 해보시면 그 한낮에 정말 거기에 그 소위 말해 그 좀 은신해 있고 짱 박혀 있는 그런 베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예, 그런 쪽에서도 꼭 타버터를 한번 운용을 해보시는 걸 또 되게 추천을 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어떤 그 담소 중에 대우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우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본류권이 있고 본류 이 사이드로 해가지고 이런 가지수로들이 되게 많잖아요. 예. 그래서 뭐 대우만 같은 경우에도 뭐 0번 수로, 1번 수로 뭐 이렇게 각 수로들이 있고 그 수로가 보면 이제 수로에서 이제 본류권으로 이렇게 이제 유입이 이렇게 되는 그런 게 가지수로인데 이 가지수로가 보면 꼭 중간에 이렇게 수문이 하나씩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게 그 수문이 그 가지수로가 보면은 수심이 정말 지금 같은 시기에는 굉장히 낮아요. 예. 그런데 그 수로 앞쪽에 이렇게 시멘트로 해가지고 물을 1차적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예. 그게 이제 저수지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제방인 거죠. 예. 그런 형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수심대가 그래도 나오거든요. 예. 그런 곳에도 꼭 이제 그 어떤 특별히 베스들이 숨을 지형지물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그 벽 아래쪽에 또 베스들이 또 많이 이렇게 은신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이런 담소 이런 대표적인 뭐 대우만이라든지 뭐 이런데 평택호나 이런데 가시면 꼭 그런 인공적으로 만든 어떤 구조물들. 예. 근데 이제 그 막다른 골목이죠.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, 예, 한쪽이 막혀 있는 그런 쪽의 그 포인트들은 꼭 그 타버터를 좀 운영을 해보시면
굉장히 또 이게 바이트를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좀 고정관념일 수 있는 게 이 뭐 타버터, 뭐 버징, 뭐 이런 것들이 보면 꼭 뭔가 막 수초가 막 있어야 되고 막 이 마름이 막 빽빽하게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그런 환경이 되는 저수지에서는 보통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베스들이 많이 은신을 해 있는 거고,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계곡형 저수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담수호, 예. 이런 부분에서는 물을 굉장히 많이 빼게 되면 베스들이 정말 어디 이런데 그 숨을 곳이 없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인공 구조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찾아서 운용을 해보시면 타버터로 좋은 또 조과를 또 내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타버터 지난 시간에 그 한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추가적으로 한두 개 이제 더 이제 소개를 좀 하면은,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버진 크랭크 있죠. 예, 요것도 이런 형태도 이제 하나 정도는 또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에버그린에서 나온 TC60인데 이 뭐 크랭크예요. 근데 이제 플로팅이고 이렇게 버진 크랭크죠. 그래서 얘는 이제 그 탑에서 굉장히 이렇게 워블링이 좋은 그런, 운용하기에도 뭐 그냥 릴링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바람이 좀 분다든지 뭐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그 수심대가 있는 경우에는 또 이런 그 스틱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필력이 또 굉장히 또 약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심대가 있거나 약간 좀 바람이 불거나 뭐 이런 경우에, 그리고 이제 또 비거리도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버진 크랭크 뭐 이런 형태로도 한두 개 정도는 또 이제 구입을 해서 그 상황에 맞게 또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이런 약간의 뭐 이런 수원 베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좀 이제 운용을 하시고,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일전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그 라이저 베이트, 이제 이 라이저 베이트 중에서도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007R 모델이었고 요거는 이제 008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무게도 한 18g 정도 이상 나가고 그 몸체다 이런 워블링이 굉장히 더 그 세기 때문에 뭐 요런 것도 저는 이제 이런 이렇게 비록 이제 이게 싱킹이지만 그 타버터로도 굉장히 운용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도 좀 추천을 드릴게요. 뭐 타버터 종류가 워낙 많아요. 예. 뭐 한 재작년에 굉장히 또 인기를 끌었던 뭐 퐁파두르, 예. 뭐 버즈젯 이런 것도 굉장히 또 그 인기가 좋은 그런 형태니까 이 타버터를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좀 많이 이렇게 보시고 좀 나한테 좀 이거는 좀 잘 맞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좀 한두 개 정도 더 이렇게 좀 추가를 하셔서 운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떤 이런 타버터의 어떤 운용 포인트, 시간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.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빅원이었습니다.